안녕하세요. 원피스를 좋아하는 주피디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의 메타픽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루피가 기어 피프스로 각성함에 따라 카툰식 전개와 무채색으로 묘사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독자들이 원피스의 결말은 메타픽션일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추측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우솝이 아픈 가야를 위해 지어낸 허구의 모험담이다. 밀짚모자에 적다는 위대한 항로를 향해 리버스 마운틴을 넘는 도중 이미 전멸당했으며 식물인간이 된 루피의 꿈일 것이다. 원피스는 만화책일 것이다. 등등 그 당시 식상하다는 평가로 조용해졌지만, 이번 루피 각성으로 인해 다시금 메타픽션 결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먼저 메타픽션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세상 또는 세계관이 픽션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하게 되는 설정을 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메타픽션을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디로저와 그의 선원들은 원피스를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섬을 라프텔이라고 정하게 되는데, 라프텔은 웃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골디로저가 발견한 원피스는 원피스 1화 단행본 표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1화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로저가 처형을 당할 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시익하고 웃은 이유가 만화 속 세상임을 인지했기 때문이거나, 라프텔에서 본 표지대로 실제로 자신이 태어난 로그타운에서 똑같이 처형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골디로저가 말한 "우리는 너무 빨랐어. 원피스를 누가 찾아낼까?" 라는 의미는 로저가 라프텔에서 발견한 원피스가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원피스 1화 단행본 표지이기 때문에, 포네그리프로 알게 된 역사적 진실과 라프텔에서 알게 된 만화 속 세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로저 시대 때 아직은 그려지지 않았던 고대병기 포세이돈 슈라우시의 부재로 인한 자신들이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닌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담 셜리의 예언대로 수년 후에 태어날 인어공주와 디의 의지를 잇는 주인공인 누군가가 조우하여 픽션의 세계를 해방시켜줄 것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라프텔에 따라가지 않았던 샹크스가 로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한 후 답을 듣고 그만 울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동료들이 말해준 이 세계는 만화 속 세계이며 로저는 1화에서 죽는다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듯하며,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닌 픽션에 지나지 않고 원피스를 찾고 나면 사라져야 하는 슬픔과 로저가 자수하여 처형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따라서 오로성과 이무가 원피스를 찾는 것을 숨기는 이유가 만화 속 캐릭터들에게 원피스 세계관이 픽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원피스가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보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던 샹크스는 흑막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이 만화 속임을 인지하고 있는 샹크스는 원피스 연재가 끝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피스를 찾는 것을 막고자 세계 정보와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샹크스는 흑막이 아니라 조력자이다. 방금 전 샹크스는 세계 정보와 내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시기를 기다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작중 정황에서 샹크스는 어느 누구보다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루피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루피가 바다로 나올 때, 정상결전에서 등장했을 때, 사원과 대적할 정도의 오왕이 되었을 때, 따라서 이미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샹크스는 원피스를 찾고 고대병기를 이용해서 원피스 세계관을 해방시킬 가능성이 있는 루피의 자질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시기를 기다린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왕으로 불리는 루피의 위치가 해적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맞붙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 권력인 오로성을 찾아가 한 해적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루피를 뜻하며, 세계 정부라는 거대한 상대를 루피에게 붙여줌으로써 루피가 해적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의 의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네요. 즉, 샹크스의 개입은 흑막으로서 루피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세계 정부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원피스 연재를 더욱 빨리 끝나게 하여 작품 속 캐릭터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역사로부터 지어진 공백의 100년을 메타픽션적으로 해석하자면 오다 작가가 원피스를 연재하기 전 부상하던 시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이보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픽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시키려고 했던 인물로, 이무에 대항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중 이무가 등장할 때 7개의 방이 등장하는데, 조이보이가 픽션이라고 인지하기 이전의 시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픽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항했던 주인공들이 조이보이 이외에 6명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오다 작가가 원피스를 연재하기 전 구상했던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6번째, 이무는 공백의 100년에 살던 사람이 불사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닌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으로서 아임 즉 오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백의 100년은 역사가 지워진 게 아닌 원피스를 연재하기 전 구상의 단계로서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조이보이로 하여금 800년 이후부터 원피스 스토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디로저가 라프텔에서 찾은 원피스는 원피스 1화 단행본이 아닌 만화 조이보이 미완성작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신 니카 또한 조이보이 이전의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픽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무, 즉 오다로부터 대립하던 설정의 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7번째, 마키노의 아들은 샹크스의 자식이 아닌 에이스의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픽션적으로 결말을 해석하자면 D의 의지를 잇는 자, 즉 드로잉 의지를 잇는 자가 만화 속 세계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야 됨으로써 루피가 이무에게 패했을 경우에 오다 작가가 말한 충격적으로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인물은 루피일 수 있으며 원피스의 연재는 새로운 인물로 하여금 드로잉돼야 됩니다. 즉 마키노의 아이가 에이스의 자식이어야만 D의 의지를 이어 원피스 후속작으로서 연재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며 오픈 결말로 원피스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골디로저가 나는 죽지 않는다 파트너라고 한 말은 우린 만화 속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존재한다면 독자로 하여금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한 듯 하죠.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죠.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로저라는 인물은 원피스를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타픽션 결말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원피스는 다른 만화와는 다르게 나레이션이 자주 등장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메타픽션 결말에 대해서 힘을 조금이나마 더 실어주는 효과가 있는 듯 하네요. 어떤 결말이든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결론은 자식을 낳으면 원피스를 필독도서로 하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